자, 이제 여기 17번 문제 보시면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정비 사업의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다음 절차를 진행 순서에 따라 옳게 나열한 것은 몇 번이 정답입니까? 준공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절차가 나왔네요. 예. 준공 인가를 받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치고 관리처분 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이전에 고시한다. 지금 17번에 나온 이 문제는요. 우리가 굵직굵직한 절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절차를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 문제로는 상당히 어렵고요. 여기서 함정은 니은번이 함정이에요. 왜? 관리처분 계획 그러니까 여기를 생각하거든. 예, 이것도 함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는 게 핵심이야. 네,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무슨 절차 같은 거 나올 때 앞에 자만 따서 외울 게 힘든 게 이런 것들도 앞에 자만 따서 외우잖아요. 수식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관자로 시작해버려.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예전에 민법을 갖다가 앞에 자만 다 외웠다가 시험 떨어졌잖아. 사법시험 따가지고 뭐 혼합 사실행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혼합 사실행위 안 이쁜 여자가 지나가 매주가 지나가요. 매주 충청도 분이야. 이렇게 외우거든. 매작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유실물 습득 이렇게 외우거든요. 혼합 사실행위의 뜻은 이해를 못했어. 뭔지는 모르고 그렇게만 외워놓고 난 다음 시험장 갔는데 이걸 풀어서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야. 다 틀렸어. 예. 그래서 민법도 제가 다 앞에 자만 다 전부 외웠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몇 개는 맞추는데 그 이상은 못 맞춰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간파하는 교수님들은 다 풀어서 써놓거나 법은 조문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첫 글자가 똑같은 것들이 많아요. 바꿔놔버려 다. 예. 다 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이 앞에 자만 따서 암기를 시킬까 고민스러워. 근데 이 공법 출제위원들이 공부를 제일 많이 해요. 민법 교수님 공부 안 하십니다. 바뀐 기세 공부를 하지. 예.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해요. 객관식도 엄청 연구를 해요. 학생들이 앞에 첫 글자만 따잖아요. 첫 글자가 똑같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2,500개 조문이거든. 첫 글자가. 얼마든지 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앞에 자만 따서 세 문제를 더 맞췄다. 앞에 자만 따서 함정에 세 문제를 더 빠지게 돼.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근데 비교적 안전한 게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비교적 안전해. 그 두 개는 건축물에 대한 법이라 가지고요. 이걸 갖다가 학생들 함정을 빠뜨리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래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라도 앞에 자를 따서 암기를 시켜야 되나. 지금 제가 생각 중입니다. 지금 9월 달에 가서 우리 9월 달에 문제를 풀면서 민법도 다 저렇게 외웠다더니 실력이 안 늘어. 민법도 예, 민법도.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가 아닌 사람,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손양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권의 양수인 손양. 아가씨 이름이 손씨야. 예, 손양. 손해배상 청구 양수 이렇게 다 외워. 무슨 뜻인지는 몰라. 예. 시험에는 풀어서 나와가지고 다 틀렸잖아. 앞에 자마다 다 외워놔가지고. 하여튼 내가 예전에 공부했다가 외운 것들을 써놓은 그 노트를 보면은요. 이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졌거든. 대학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뜻을 다 알았어. 나중에는. 공부하고 나니까. 다 앞에 자만 따서 외웠거든요. 몽땅 외우고 나중에는 너무 앞에 자를 많이 따놓으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건지는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죠. 예. 앞에 첫 자는 기억나는데 이걸 어디에다 갖다 붙여야 될지는 몰라. 그거 찾다가 시험 떨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그거 찾다 시험 떨어졌다니. 그거 찾다가. 예. 1분 만에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1분에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1분 동안 찾아내는 거야. 이게 어디서 나왔더라 해가지고 시험 떨어지잖아. 시간 가지고. 그래서 비교적 앞에 자만 따서 괜찮을 만한 것이 이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그래도 함정을 좀 덜 파요. 그 담당하시는 교수님은. 그런데 국토계획법부터 정비법까지는요. 이분들은 연구를 진짜 많이 하셔요. 예, 그래가지고 첫 글자 똑같은 게 어떤 것이 있지? 예, 가지고 첫 글 똑같은 거 바꿔버립니다. 이렇게요. 예.
지금 이 17번 문제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18번에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몇 번이 틀렸습니까? 3번에 보시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이 지문이 제가 본 것만 한 3문제를 봤어요. 원래 우리 건축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해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야. 그럼 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을까요? 사업 시행자가. 예? 지네들이 사업 시행자니까. 지네들이 사업 시행자니까 매입하지 않아요. 예. 지네들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 동네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네들이 사업 시행자라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예요. 3번이 틀렸고요. 1번 보시면은 요는 1번 지문은 2개 사업에 나오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서 당해 정비구역의 내외에 소지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 알선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요. 2번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 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이 매매 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경우 등등일 때는 그 사용 신청을 국가나 지자체는 거절할 수가 있고요. 4번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아직 계약 기간 남았지만 철거 들어가면 못 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고 해지는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개입하면 안 돼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 소유인 토지에 대해서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우리 재건축 사업할 때 우리 공유 부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5번 지문도 시험 2번 나왔었고요. 19번 문제 보시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있잖아요. 이 기준이 일단 출제 1순위예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 예. 종전 토지와 건축물을 새 토지와 새 건물로 바꿔주는 게 관리처분 계획 기준이죠.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대한 거 19번 문제 틀린 거 몇 번인가요? 문제 쉬웠나?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자, 공유했을 때는요, 하나만 준다. 그래서 공유자가 여러 명이라도 하나.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어도 하나만 주는 게 원칙이에요. 예, 1번 틀렸고. 자, 2번은요, 증안지, 감안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증안지, 감안지를 관리처분 계획에서 똑같은 원리가 나오는 게 2번이에요. 감소시키거나 늘려줄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 지문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수립합니다. 자, 분양 신청이 마감됐을 때 100명이 분양 신청을 했어요. 100명이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해서요. 다 짓고 나서 분양 설계 구분 소유권을 만들어줄 분양 설계하려고 봤더니 5명이 팔고 나갔고요. 95명이 남아있어요. 5명이 조합에게 매각하고 나갔어요. 매각하고 나간 거예요. 5명이요. 이랬을 때는 완공되고 난 다음에 구분 소유권을 몇 조각으로 쪼개야 되냐는 거야. 몇 조각으로.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100개를 쪼개야 돼. 왜? 처음에 이 사람의 권리는 100분의 1 권리였거든요.
만약에 95명 남았다고 95개로 쪼개게 되면 95분의 1이 돼서 더 큰 권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로 쪼개고 남아있는 95명한테 분양시켜주고 5개는요. 이것을 일반 분양에서 정비사업 비용에 충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 지문이에요.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100명이 분양 신청했으면 100개로 쪼개는 거예요. 예. 수립한다. 그래서 3번이 계속 시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양 신청 마감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건축에 들어간다고요. 예. 새로 짓는 거 정하는 거야. 예. 분양 신청 마감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처분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양 신청이 만약에 어느 정도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요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기 시골에서 우리 돼지를 잡을 때는요. 그때는 냉장고가 없거든요. 먼저 분양 신청을 받아요. 요만한 종이를 갖다가 꼬마한테 줘요. 너 이렇게 동네 돌면서 필요한 고기들 써라 그래라. 그랬더니 어느 집에서는 고사 지낸다고 돼지머리, 어디에서는 등심, 어디에서는 앞다리 하나, 뒷다리 하나 해가지고 분양 신청을 다 받아요. 예. 받고 나서 이제 관리처분계 보니까 한 마리 잡으면은 다 분양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업 시행 잡아요. 잡고 분양 설계요. 다 해체해요. 다 잘라요. 자르고 난 다음에 분양 처분. 꼬마들한테 요만한 쟁반에다 고기 얹어가지고 누구네 집에 갖다 주라 그래. 분양 처분. 소유권 이전합니다. 예, 이전하고. 등기 청산. 청산 뭐예요? 돼지 오줌보는 꼬마들한테 줘요. 축구공으로 쓰라고. 이게 청산이야. 청산. 그래가지고 항상 예전에는 돼지 잡기 전에 미리 다 분양 신청을 받아서 사업 시행에 들어갔어. 항상. 청산 다 있잖아. 그렇죠? 똑같아. 우리도 사업도 마찬가지. 분양 신청 받아. 요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분양 신청한 사람이 바로 잡은 돼지고기를 받는 건데 이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이때를요. 예. 이때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예. 왜? 딱 맞춰서 잡거든. 예. 돼지 잡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계속. 예. 바로 그게 3번 지문 계속 시험에 나온다. 그 다음에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기존의 낡은 주택 100채를 갖고 있다. 분담금만 100채분 다 내면 새 아파트 100개 주겠다.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웬만한 회사는 기숙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갖고 있는데 소유한 주택수만 주겠다. 하나 주겠다. 응? 실제로는 별 도움 안 돼. 예. 여자 화장품을 선물로 드릴게요. 몇 개 주시겠습니까? 부인 수만큼. 하나 주겠다는 얘기야. 하나 주겠다. 진짜 하나 주겠다. 이 사람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거? 그렇죠. 예. 똑같은 거라니까. 어이없다니 내가 당한 건데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메리케이라는 화장품 아세요? 메리케이? 미제 화장품 방문 판매하는 건데 메리케이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분이 우리 공부하러 오셨어요. 이제 추석 전주인데 저한테 여자 화장품만 주시겠대. 그럼 저는 못 쓰잖아. 몇 개나 주실 건데 그랬더니 부인 수만큼 주겠대. 머리가 띵하는 거야. 하나인데. 예. 바로 이거가 바로 4번 같은 거야. 아니 기숙사 한 개밖에 없는데 소유한 주택 한 개 주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5번에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지분 쪼갠 사람이야. 그래서 정부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분양권 안 주고. 예. 너무 좁은 토지, 발이 큰 사람은 두 발로 서 있을 수도 없어. 일단은 분양권 안 주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0번 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게 바로 지분 쪼개기인데요. 지분 쪼개기. 그래서 이 지분 쪼개기는 뭐냐면 기준일 전에 쪼갠 것은요. 쪼갠 개수만큼 분양권을 줘요. 기준일 이후에 쪼갠 것은요. 쪼갠 것에 분양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일이 중요해요. 그럼 우리 부동산 앞으로 할 때 언제 쪼개야 돼? 기준일 전에 쪼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 지분 쪼개는 거 가르쳤다고 혼났다니까요. 예. 어떻게 대학에서 투기를 조장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쪼개는 짓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그랬어요. 제가 해명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였다 그랬더니
총장님께서 그럼 괜찮다고 그랬어요. 예, 의미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예. 거기에 보세요. 정비 사업을 인해서 주택 등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준일의 다음 날로부터 뭐뭐에는 해당 토지 또는 주택 등 건축물에 분양받을 권리 기준일을 산정한다. 그래서 기준일을 산정한다. 가로가 뭐냐면 지분 쪽에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작은 가로 기준일이란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가 있는 날, 이날이 원칙적인 기준일이야. 우리가 지분 쪼개려면 정비구역 지정하거나 또는 변경 고시가 있은 날의 전날까지 쪼개야 돼.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났어. 다음 달에 정비구역 지정하겠다는 거야. 빨리 쪼개야 되는 거야. 예. 또는 우리가 무서운 게 뒤에 있는 또는 다음이에요. 시도지사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이날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기습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만들어놨어. 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실제로는 쉽지 않아. 실제로는 다음 선거에서 힘들겠지. 아마 선거에서. 예. 근데 근거는 만들어놨어요. 거의 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고요. 동네 부동산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우라고 공부 좀 한 사람들 얘기하고, 그다음 공부 안 한 공인중개사들은요 그냥 대충 아마 뭐 봄쯤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언제냐고 그랬더니 봄쯤이 아니겠냐, 내년 봄쯤이 아니겠냐. 웃을 일이 아닌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그래서 자, 우리 그러면 밑에 박스에 나오는 밑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지분 쪼개는 것들인데요. 현재 국내에서 알려진 방법은 총 4가지예요. 1번 1필지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된다. 한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필지가 원칙적으로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 받아요. 예, 원칙이 90제곱미터 이상. 예외도 있어요. 3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분양권 받는 예외가 물론 있어요. 예. 원칙 90 이상.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잖아요. 이걸 용도 변경하는 거야. 다세대 주택으로. 그러면 이제 세대별로 분양권이 한 개씩 나오죠. 예. 선생님, 제가 현재 다가구 주택 갖고 있는지 바꿀까요? 아쉽지만 서울시 같은 데에서는요, 이게 전환하는 날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1980년대에서나 가능했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자, 토지만 갖고 있어 토지 등 소유자잖아요. 그 토지에 건물 하나 더 지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은 자기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 팔면은 분양권이 2개가 돼버리죠. 이것도 역시 지분 쪽 얘기예요. 아무리 공부를 못하더라도 4번 수개 필지 토지가 1필지 토지로 합병돼서 이게 바로 지분 합치기거든. 토지 등 소유자가 감소하는 경우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4번은 지분 쪽에 있는 게 아니죠. 이게 지분 합치기라는 거예요. 선생님, 지분 합치기가 있나요? 충분히 있어. 관리처분 계획으로 우리 지분을 많이 쪼개놓은 거 사업 시행이 안 되잖아요. 관리처분 계획으로 몇 개 지분을 더해서 기준을 높여버리는 게 바로 지분 쪼개기, 반대 지분 합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4번이 지분 합치기로 틀렸고, 5번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해서 소유. 내가 토지와 건물을 갖고 있을 때 하나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이러면 지분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3번을 뺀 나머지 4개는 다 법조문에 나오는 지분 쪼개는 것으로 현재 알려진 방법이에요. 4개가 전부 다야. 알려진 방법. 혹시 이거 외에 본인만이 아는 방법이 있으면 절대 소문내지 말고 혼자 써요. 왜? 요 4개가 다 소문나서 알려진 입법된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절대 혼자만 써야 돼요. 예, 혼자만. 소문나면은 큰일 나요. 소문나면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든. 우리나라에서 소문나서 계속 만들어져서 늘어나는 주문이 토지거래 허가할 때 허가받는 규정들이 있죠. 그게 계속 늘어나요. 늘어나는 거야. 왜? 자기가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냈거든. 좋다고 막 소문 내잖아요. 한 2, 3년 지나면 이럴 때도 허가를 받아라. 이럴 때 허가가 계속 늘어나요. 이렇게 주문이.
그래서 절대 저돈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내가 써먹었던 거 절대 내가 강의 안 하잖아. 강의 시간에. 왜? 천년만년 써먹어야 되니까. 강의 안 하잖아. 예. 21번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이전 고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자, 몇 번이 옳은 건가요? 4번. 자, 정비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건축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는 소유권을 이전받은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권리 의무가 다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뭐 틀린 게 아니고 정확히 맞네. 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인 경우는 지가 자기한테 준공인가를 받지 않아요. 준공인가권자가 시장, 군수 등이야. 그러면 자기가 그냥 하면 끝이야. 예, 준공인가 안 받습니다. 1번은.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는 입주 예정자에게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야. 그래서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조합에서 통지서가 날라와요. 여러분 입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조합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조합이 청산하는데 몇 년 걸려요. 실제 몇 년 걸리죠. 조합에서. 입주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조합에서 통지서가 날라와요. 축하해 주세요. 준공인가 받았어요.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준공인가 안 받고 난 지금 살고 있었구나. 그렇죠? 한 살고 있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준공인가 통지서가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몸소 느껴. 아, 준공인가 전에도 사용을 허가를 받았구나 이거죠.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이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 인정할 때는 사용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틀렸고.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에 건축물에 고시한 날에 다음 날 이때 공보에 고시하는 것이 이전의 고시예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 취득해요. 그러면 이 조문은 얼마나 사연이 많은 조문인가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조문이 얼마나 사연이 많은 조문인가? 그건 않게 넘어가고. 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도시재개발법인데 그때 이 조문이 있었어요. 예.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법조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이 바뀌면서요. 2003년 7월 1일 날 바뀐 법을 딱 봤거든요. 나와서. 봤더니 이 조문이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을까 이 조문이.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는 게 법 만드는 사람이 실수로 빼먹은 거야. 먼저 번에 있던 법을 법 3개를 통합하면서 실수로 빼먹은 거야 이 조문을요. 예. 근데 이 난리가 났어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이번에 재건축 재개발 끝났는데 소유권을 언제 취득하나요? 조문이 없어 찾아도. 어떻게? 판례가 있었거든요. 판례가 법조문을 확인해 준 게 또 똑같이 있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소유권 취득한다는 판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문하고 똑같은 판례가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시 개정할 때 소문도 안 내고 슬쩍 부활시켰어. 원래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면은요, 신설했다는 것을 써줘야 되는데 써주지 않고 슬쩍 만들어놨어요. 이게 바로 그 조문이에요. 실수로 삭제했던 조문을 다시 항의를 받고 슬쩍 만들어놓은 이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때 21회 때 엄청난 항의를 받았죠. 예. 왜? 이때 이게 논란이 많이 됐거든.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건가? 그래가지고 지금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의 고시. 이게 바로 이전의 고시예요. 이전에 고시한 날에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예요. 예. 3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하는 경우는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예. 그러면 5번 지문이 우리 책에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예. 5번 지문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나와요. 준공인가 파트. 저 뒤에 나옵니다. 예. 411페이지 나오죠? 411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밑줄 쳐져 있죠?
예. 411피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 준공인가 받고자 할 때는 준공인가 신청서를 시장 군수 등에 제출하고 다만 토지 주택 공사 등인 사업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토지 주택 공사 등인 사업 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 군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걸 이제 시험에 낸 거예요. 예. 다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 22번에 이제 재건축 사업의 안전 진단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 안전 진단에 대해서 틀린 거 몇 번인가요? 5번. 시장 군수 등이 재건축 사업 시행을 결정하는 경우는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서 제출. 이런 말 없어요.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 결과가 의심스러울 때 시도지사한테 타당성 여부 검토해보라고 그걸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자기한테 직접 뭐를 제출해라. 자기가 받아보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5번이 틀려 있고요. 1번은요. 자, 언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되는가? 원칙, 수립 시기가 도래한대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하는데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해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대요. 수립 시기가 도래한대. 여러분들이 도래한때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민법에서 기한의 도래에서 처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도래하고 이 도래가 의미가 같아요. 예, 법적으로 도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2번은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이라도 4가지에 대해서는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 안 받고 철거할 수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가 설치될 땅 위에 있는 건물은 무조건 철거해야 되거든요. 안전진단할 필요가 없어. 예.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번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시도지사는 뭔가 의심스럽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거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원 있죠. 연구원 이게 3호예요. 그래서 공단하고 연구원은 신뢰를 하고요.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불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책을 보면은 책에는 표시가 잘 돼 있을 거예요. 안전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은 3개가 있고 3개 중에 1번은 불신하고 2번하고 3번은 신뢰를 하기 때문에 1번이 한 거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 시도지사는요.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2번이나 3번한테 의뢰할 수 있다. 다 기재가 돼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23번에 이제 청산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청산금. 자, 틀린 거는 몇 번인가요? 4번. 4번 시험에 나오기 전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다음 날 빼고 낼 테니까 조심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다음 날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음 날로부터 5년입니다. 4번이 정답. 그럼 굉장히 치사해 보이지 않아요? 다음 날 빼고 내는 거죠. 예, 치사합니다. 예, 치사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 명예훼손하면 안 된다. 우리 그 법대 교수님 중에서요. 그 모 법률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님 계셨는데 법률 얘기하면 안 돼. 또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한날 그 외부에서요. 기업체에서 출제 의뢰를 의뢰받으신 거예요. 40문제. 항상 40문제 해달라고 그래요. 예, 그래야지만 사법시험도 40문제, 다 40문제거든, 문제가. 그런데 이제 밑에 이제 조교한테 야, 네가 문제를 좀 40문제 만들어서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본인이 바쁘시니까. 공부 잘하는 조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교 선배가 대학원 선배인데 자기 딴에는 문제를 잘 만든다 문제를 만들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푸셨어. 내가 한번 풀어볼게. 볼펜 가져와봐. 풀었는데 75점을 맞으신 거예요. 그 열받잖아 교수님께서요. 예,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틀릴 리가 없는데
이 조교가 만든 문제를 교수가 풀었는데 75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하고 자기 틀린 걸 다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봤더니 다음 날 다음 날 있죠. 다음 날 가지고 틀린 게 몇 개 돼. 3년을 2년으로 바꿔놓은 거. 그러니까 기간 있잖아요. 30일을 60일로 바꿔놓은 거 있죠. 기간, 그 다음에 다음 날, 이거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있죠. 그거 다 해놓은 거예요. 교수님 다 틀렸어, 교수님이. 예. 그래서 교수님께서 문제가 너무 어렵다. 고쳐서 가져오라 그랬다고. 예. 그때 그 기억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그러면 교수님들도 이 다음 날 약하구나. 그러면 본인이 한번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문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틀리는데. 그렇죠? 다음 날, 그 다음 2년이나 3년, 날짜 바꾸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4번이 여러분들이 보기엔 치사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인도 틀리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수준 높은 문제라는 거예요. 나도 틀리는다는 거지. 이거죠.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스럽구나.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일단 4번이 틀렸고 나머지 지문 중에 시험 나오는 게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청산금은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는 게 핵심. 예. 2번은 그냥 써놓는 지문이에요. 뭔가 등을 참작해서 평가해라. 당연하지 뭐 위치, 뭐 규모, 위치. 예. 청산금을 납부할 적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은 자기가 바로 강제 징수하면 되고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강제 징수 못하죠. 그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때는 위탁 수수료 몇 프로를 줘야 돼요? 4%를 지급해야 됩니다. 5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물상대위라 그러죠. 들어봤습니까? 물상대위? 예. 이 물상대위 공부하는 거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물자 이렇게 쓰죠. 물건 위에 대자 이렇게 쓰죠. 대신 위치한다. 대위 이렇게 쓰거든요. 물건 위에 대신 위치한다. 물상대위 이렇게 쓰거든요. 물상대 여러분이 아는 유일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은행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요 갑이라는 사람이 2억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2억 저당권 설정해 주고 근데 요건 화재보험에 가입을 한 거예요. 무심코 화재보험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 건물에 이제 불이 난 거예요. 예. 파이어가 난 거지. 파이어가 난 거지. 그러면 이제 이 건물은 물권법상 목적물이 멸실한 거예요. 그러면 물권이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대신 화재보험을 받게 됐어. 그 화재보험금 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바로 물상대위인데요. 이 여러분들이 아는 유인한 물상대위야. 여러분이 아는 그럼 이것이 이제 우리 정비법 어떻게 나오냐면 정비법의 기본 원리, 낡은 토지 건물 위에 꼬면자 이렇게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2억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저당권 설정해 줬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2억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어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끝나서 동호 추첨했는데 여기 이제 분양받게 된 거예요. 이게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인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제 이 저당권은요, 이 사람이 요것을 분양받게 되면은 저당권은 자동으로 새롭게 분양받는 대지와 건축물에 이전하게 되거든요. 저당권이 이렇게 이전하게 돼요. 10억에. 이 건물과 대지에 10억의 저당권이 설정되는 거 봤는데 2억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 갑이라는 분이요, 조합에다 연락을 해요. 나 요 아파트 10억짜리 분양을 안 받겠다. 대신 돈으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억을 계산해서 청산금 명목으로 이거 10억을 청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요 10억을 청산금으로 받은 요 갑은 이제 인천공항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청산금을 이 갑한테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하면 은행이 압류를 하면요. 요 청산금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게 바로 물상대유예요. 그러면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당권의 특징은 특정성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급하고 난 다음에는 특정성을 상실하는 게 갑의 일반 재산과 섞여요. 혼화가 되는 거, 혼화. 혼화의 대표적인 예가 소맥이야. 혼화. 분리가 안 돼. 50세주 역시 혼화의 대표적인 예야. 혼화. 그렇죠? 혼화. 그 혼화가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특정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들을 때는 이해가 돼. 그래도 그렇죠? 예. 민법을 공부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데. 자, 24번에 관리처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몇 번이 옳은 겁니까? 3번 사업시행자는 폐공가. 자, 진짜 이것이 말이야 법에서 폐공가라는 말 쓰면은 처음 듣는 사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폐, 우리가 폐가 할 때 폐자에 공가, 빌공자를 씁니다.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3번 지문이 몇 년 전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재건축 사업할 때는요 사람들을 갖다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구시가 있고 난 다음에 철거 들어간다고요. 요때 다 이전을 시켜요. 재건축은요 간단해요. 언제 전기 수도 끊을 테니 다 이주하세요. 다 이주 다 합니다. 그때 이삿짐센터가 대목이에요. 다 이사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끊어버리고 입구를 막아버려요. 재건축 아파트요. 깔끔하죠. 근데 재개발하는 지역은 입구 막을 데가 없어요. 동네니까. 그래서 재개발하는 지역은 다 이주하고 나면은요 불 꺼진 동네가 돼서 우범지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합니다. 거기요. 잘못 내려놓으면 사람이 사라져요. 이쁜 여자가 밤에 지나가면 사라져. 벽 틈 사이에 손이 나와서 잡아간다니까. 밝은 데서 보니까 영 아니야. 그러면 풀어준다니까요. 예, 풀어줘요. 그래서 이쁜 여자는 이게 바로 폐공가가 밀집한 지역에 많이 지나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학원에는 뭐 다 지나다녀죠. 그렇죠? 괜찮아요. 우리 학원은. 뭐. 예. 밝은 데 보고는 다 풀려나요. 예. 기름값도 올랐기 때문에 요즘에. 그래서 폐공가 밀집으로 우범지대와 우려가 있을 때는 그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얻어서 해당 건축물을요 철거할 수 있다. 왜? 원래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에 철거해야 되는데 그 전이라도 철거할 수 있는 예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고요. 그럼 1번은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해야 된다. 우리 지상권자는요 분양을 안 해주는 게 원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분양을 포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지상권자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것이지만 지상권자에는 원칙적으로 분양을 안 해줍니다. 예, 안 해줘요. 예.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2번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면은요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은요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지문, 1번 지문은요 아주 구석진 데서 있어요. 너무 구석진 데라서 1번, 2번은 다시 나오기는 쉽지 않은데 만약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요 종전 토지 임차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전 고시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동의를 받으면은요 그 중간이라도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사용 수익이 정지가 돼.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에 있은 날로부터 끝에 등기 청산할 때까지는 원래 사용 수익 이전에 고시가 있을 때까지요. 요때부터 관리처분 인가 고시부터 이전에 고시가 있을 때까지는 사용 수익이 정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요때 동의를 받으면은요 사업 시행자 동의 받으면은요 그 중간에도 사용 수익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 있고 나서 다 이주하고요 그랬는데 아직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건물. 봤더니 조합 사무실이었어. 지네들 거지. 예. 그다음에 5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이거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된다. 자, 이거 지금 5번 지문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예. 지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사업 시행자, 우리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자력 방식으로 주로 설치하거든요. 자력 방식 할 때가 뭐예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그러면 공동 이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관리 처분 계획이 아니라 자력 방식일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5번을 틀린 것으로 보는 게 좋겠다. 예. 옳은 것은 물론 3번. 근데 3번에 너무 정확한 게 있었거든요. 이때 이것은 3번은 열심히 공부했던 예상 문제였거든요. 새로 생긴 조문이라서. 예. 이제 적중 예상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적중 예상 문제는요. 앞에 나왔던 문제하고 중복되는 문제 많잖아요. 그거는 중복되지 않는 것만 좀 풀면 됩니다. 그래서 잠시만 쉬었다가 요 문제 몇 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몇 개만 풀면 돼요.